혼자서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도 이런 평범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몇 해 전 이혼을 한 돌싱이거든요. 이혼을 한 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흠도 아니라지만 그래도 제 입으로 그 얘기를 꺼내는 건 거의 처음인 듯 싶어요. 그것도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말하는 건 더더욱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오히려 가족보다 남이 가깝다고 저는 여태 가족에게도 그때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저야 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제가 마냥 잘 살고 있는 줄만 알고 계셨던 부모님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차마 저의 이혼 사실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걸 내 치부처럼 감추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저도 이제는 모두에게 솔직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제가 가족들에게 알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제 이야기를 전해보려 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나이팅게일을 꿈꾸며 간호사의 꿈을 키워왔던 저는 간호대 졸업 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정식으로 간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간호사가 되었던 저는 더 큰 꿈을 가지며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신규 간호사 때에는 실수도 잦고 어리버리한 탓에 혼도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그래도 저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병원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바보 같았던 저도 연차가 쌓이면서는 제법 간호사 티가 났고 당시 28살이 되었던 저는 한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실수도 없고 손도 꽤 야무져졌지만 대학병원 일은 다른 병원들보다 만만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환자들을 체크하며 쉴 틈 없이 보내야 했고 다리는 퉁퉁 부어 언제라도 쓰러질 것 같이 힘들었네요. 하지만 한참 일하는 게 재밌었던 저는 연애 생각도 없이 열심히 병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당시 어머니의 입원으로 병원을 오가던 환자 보호자였고 어머님이 장기 입원 중이셨던 탓에 매일 병원을 오가며 저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와 곁을 지키다가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입원하고 한 번 본 적도 없는 보호자들도 계셨는데 그 사람처럼 그렇게 매번 병원을 찾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그 사람은 저희가 당연한 일을 하는 걸 텐데도 늘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고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곤 했었습니다. 가끔은 간호사를 만만히 보고 오히려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는 보호자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의 노고를 알아주는 그 사람이 더욱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늘 그렇게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유난히 제게 더 친절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더 편애하신다는 이유로 다른 간호사 대신 저를 불러달라 하기도 했고 제가 근무가 없는 날에는 꼭 데스크에 와서 저를 찾고 돌아가곤 했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 때문이라 생각하고 설마 그 사람이 제게 다른 사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환자분들을 워낙 아끼시는 보호자님들은 담당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께 그렇게 하기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그 사람은 제게 다른 관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퇴원하시던 날 제게 꼭 할 말이 있다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죠. 저 선생님, 그동안 저희 어머니 잘 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치료도 잘 받으시고 보호자님이 잘 돌보신 덕분이죠. 저희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뭘. 그래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그나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어머니한테는
선생님이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지셔서 퇴원해서 참 다행이죠. 그래도 퇴원하신 뒤에도 관리 잘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보호자님이 잘 챙기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걱정되시는 것 있으시면 병원으로 오세요. 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어머니도 퇴원하시니까 식사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냥 제가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봐 주세요. 제게 꼬박꼬박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며 감사를 표하는 그 남자의 말에 저는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것도 다 이런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였을 텐데 사실 그동안 어린 간호사인 제게 이런 감사를 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다들 의사 선생님께 감사해야지 간호사들에게는 별 고마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그 사람의 식사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 남자와 식사를 한 뒤 그 사람은 제게 자신의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제게 개인적인 마음이 있다고 말이죠. 당시 연애도 하고 있지 않았던 저는 그런 그 사람의 호감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환자 보호자로 만난 것 때문인지 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분간 생각해보겠다는 제 말에 그 사람은 그 뒤로 제게 더욱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며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사람은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3교대로 일해서 보통 사람들과 시간 맞추기 어려운 저를 무조건적으로 배려하며 자신의 휴무를 제 휴무에 맞춰 데이트 약속을 잡았고 병원 일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냐며 퇴근이라도 편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몇 시에 퇴근하는 시간마다 병원으로 찾아와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뭐라도 하려면 못하게 하는 탓에 저는 남자에게 처음으로 애정어린 배려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은하씨, 앞으로는 뭐든지 제가 해드릴게요. 그동안 늘 환자들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셨을 텐데 이제는 뭐든 제가 다 할 테니까 저랑 있을 때만큼은 받기만 하세요. 아셨죠? 제게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을 보며 저도 어느새 점점 마음을 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가까운 시간을 만나며 서로에게 사랑과 신뢰를 쌓아왔고 남편은 제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며 저와 결혼을 원했습니다.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주며 나만 사랑하겠다는 그 사람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4살 차이에 궁합도 안 본다던 저희는 양가의 축복 안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가정을 꾸린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혼이라는 게 마냥 먼 일처럼만 느껴지고 무섭기만 했는데 시어머니도 저를 좋아하셨고 무엇보다 저를 우선시하는 남편을 만난 뒤로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결혼한 뒤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간호사의 꿈을 잠시 접어둔 채 아내와 엄마라는 정체성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죠. 남편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작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회사라기에는 규모가 작긴 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 못할 고충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혼 후 제게 퇴사를 권해왔어요. 나 당신이랑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가정도 일도 충실히 하고 싶고 그러려면 당신 도움이 필요해. 내 욕심인 건 알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주면 안 될까? 일 그만두고 내조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전까지 애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상교대 하면서 새벽에 야간에 일 나가고 평일에 쉬고 그러겠지만 앞으로 아이 낳고 나랑 한 집에서 지내려면 계속 그러기 어려울 거 아니야. 물론 평생 그러라는 건 아니야. 당분간 우리 아이가 생기고 자라기 전까지만 그래달라는 거야. 나중에는 내가 당신 위해서 다 희생할게. 남편의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간호사 일이 좋았던 것은 맞지만 제게도 가정은 그만큼 중요했어요.
간호사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살피고 아이를 기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맞았습니다. 솔직히 병원에서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임신을 그리 반기지 않기에 결혼한 선생님들은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걸 저도 잘 알고 있으니 일과 가정을 둘 다 지키겠다는 게 얼마나 욕심일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개인 병원으로 옮기거나 다른 방향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지만 남편 말대로 당분간은 제가 남편의 내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남편 혼자 벌어도 우리 가족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금전적으로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 제가 필요하다는 그 말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했던 제가 이제는 남편과 머지않아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 후 남편의 부탁대로 집에서 내조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해본 적 없었던 탓에 살림이 어려워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뭐든 금방 배우는 저는 금세 살림을 잘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업주부를 한 뒤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아침상을 차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늘 제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그동안 반찬 한번 밖에서 사 먹은 적이 없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연 조미료 쓰면서 늘 신경 써서 요리하며 삼시세끼 영양 균형을 맞춘 건강 식단들로 남편의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집안은 매일 쓸고 닦은 덕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깔끔한 성격이던 남편은 그런 저의 살림살이를 마음에 들어 했었고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내조를 해주니 바깥일도 더 잘 된다면서 집에서 일하는 제 노고를 늘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남편을 내조했고 시댁에도 늘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 시어머니를 위해 보양식과 건강식을 챙겼고, 남편이 없는 동안 어머니를 찾아 같이 산책도 다니고 운동도 시켜드렸었죠. 어머니는 간호사 며느리 둔 덕에 어머니가 호강하신다며 늘 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된 뒤 제 스스로 정체성을 잃은 탓에 힘든 시기가 있기도 했지만 저를 인정해주는 남편과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 정말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했던 탓인지 그런 행복이 평생 갈 거라 생각하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저희 복직도 더 빨리 이루어질 거고, 어차피 제가 집에 있으니 그리 큰 부담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 아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노력을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저 역시도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아직 젊은 나이에 평소 건강검진도 빼놓지 않았던 덕분에 뭔가 이상이 있을 거라 생각해보지는 못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과 병원을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병원 가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아직 그렇게 걱정할 시기도 아닌데 무슨 병원까지 가. 당신은 병원에 익숙해서 막 가는 게 편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웬만하면 병원 가기 싫어해. 그리고 나 요즘 바쁜 거 알잖아. 시간 내기도 그렇고.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보자. 그래도 안 생기면 그때 갈게. 알겠지? 마음이 급한 것은 저 혼자였던 모양인지 남편은 늘 별 걱정 없이 대수롭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도 아이는 여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 행복한 신혼도 슬슬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도 아이 걱정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혼 생활에 익숙해져 갔지만 당시 제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깨볶는 신혼 시기가 지나면
다 그런 건지 그쯤부터 남편의 태도가 점점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원래 제게 카드를 맡기고 알아서 쓰게 했었는데 갑자기 생활비를 현금으로 주겠다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당신 카드 들고 다니니까 너무 돈 개념이 없었던 거 아니야? 당신 그동안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냥 딱 정해서 현금으로 줄게. 남편은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며 야단이었습니다. 2인 생활비 200만 원이 너무 많다는 거였죠. 평소 유기농이며 몸에 좋은 것만 찾는 남편을 생각하면 그 돈도 절대 넉넉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 돈으로 어머님까지 챙기다 보니 사실 따지자면 2인이 아니라 3인 생활비를 계산해야 했어요. 나이가 있으신 어머님이 혼자 장보기도 버거워하시는 탓에 제가 대신 장을 봐드리거나 아예 반찬을 해서 식사를 챙겨드렸거든요. 철마다 어머님 의복도 그 카드로 결제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남편 벌이에 그 돈이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닌데 그런 남편의 반응이 좀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하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염려가 되더라고요. 사정을 물어보는 제게 남편은 별말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돈 주는 남편이 부담스럽다니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 뒤로는 남편이 제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며 그 선에서 쓰라 말했습니다. 굳이 유기농 고집할 필요 없으니 알아서 생활비를 줄이라는 얘기에 저는 그 뒤로 머리를 싸매며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하던 남편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생활비가 반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전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그 돈으로는 이전처럼 똑같이 살림을 꾸리기는 어려웠기에 아무래도 식사가 예전 같지는 않았죠. 물론 그래도 여전히 영양소 따져가며 식단을 차렸지만 비싼 더덕 올릴 바에 도라지 올리고 한우 먹을 돈으로 호주산 소고기 사면서 달라지다 보니 그게 남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10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 정도밖에 못하냐면서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그 뒤로 가계부를 적으라고 요구하면서 매번 영수증과 비교하여 10원 한 장까지 맞춰보곤 했습니다. 남편이 한 번도 살림을 해본 적 없고 직접 장을 본 적도 없을 테니 물가에 대한 이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를 의심하고 드는 남편의 태도가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제게 딴지를 걸거나 흔한 잔소리 한 번 한 적 없던 사람이 돈 몇 푼으로 그렇게 저를 의심하고 추궁하니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딴 주머니라도 쳐서 사치라도 한 것처럼 말하니까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쓰는 돈이라면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영수증에 제 물건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게 뭐냐며 가지고 나오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은 돈 버는 유세에 매번 돈 없다, 장사 안 된다, 죽을 소리를 하며 저더러 한 푼이라도 아끼라며 타박을 시작했고 고생 안 시키겠다며 나를 위해주던 남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에 소원해지며 힘들어지던 중 제게는 더욱더 힘든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계시던 어머니가 기어이 쓰러지시고 마셨거든요.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발견하여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었지만 상태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목숨은 겨우 건지셨지만 그 뒤로 거동을 못하시고 꼼짝없이 누워 계시게 되셨어요. 저는 전문 요양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했고 남편은 돈 걱정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당신 그래도 병원일 했었는데 어머니 혼자 못 모셔? 지금이야 괜찮아 보이시겠지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 급하게 처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는 의료시설이 갖춰진 요양원이 훨씬 낫죠. 제가 케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가끔 호흡도 힘들어 하시는데 걱정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자식이 멀쩡하게 있는데
내다버리듯 요양원을 보내? 그거야말로 어머니 방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양원이 어디 한두 푼 드냐고. 남편이 걱정하는 게 정말 어머니였을지 돈이었을지는 저도 모르겠